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어리석은 결정. 2. 무기에 대한 유럽의 갈망. 3. 미국은 결국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여파로 최근 록히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 도입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방산으로 초대박을 연이어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록히드 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릿 회장은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록히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이웰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록히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록히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록히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기의 F-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세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록히드 마틴의 중국산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 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 B로 떠오른 대책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 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구입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골이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10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한화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일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 능력과 제공 장악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류 도폭 탄 KGB는 물론이고 AIM-2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활용 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하에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타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 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2029년을 목표로 KF-21 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을 총아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방산 시장에 있어 KF-21이 모든 국가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는 일이 벌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이 큰일을 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최후 방국이라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의 갑질을 수차례 보고도 항의만 할 뿐 꿋꿋이 참아왔는데요. 백악관이 한국 차별법을 시행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인 마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한국이 큰일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 수십에서 최대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현대차조차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는 등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수백조 원 투자가 한 번에 사라진 미국. 최근 중국과 일본마저 미국 국채를 초대 규모로 팔아버린 데 이어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옮기려 하자 반대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하지 않는 파격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대차 사장이 바이든에 직접 작심 발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얼마 전 일어났는데요. 현대차의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충격 발표,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투자를 집중하는 대신 한국에 무려 63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투자 규모보다 무려 5배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투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으려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중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관련 핵심 기관들도 모두 한국에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8조 9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미국은 현대차의 중대 결단 하나로부터만 이미 수십조 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 핵심 기술이자 현대차가 세계 1위에 있는 수소차 및 수소기술 관련 미국이 아닌 사우디의 아람코와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수소사회의 수요와 공급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와 현대차 간 협력을 통해 세계 수소에너지 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대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투자를 한 번에 철회해버린 한국 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려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장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9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장 설립 비용이 상승해 투자 시점이나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차별할 경우 인텔처럼 미국 투자를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겔싱어 CEO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유럽 가운데도 독일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에 인센티브 부여와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도 인텔처럼 유럽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지으려던 대규모 공장을 독일 등 유럽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신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68억 유로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독일 정부로부터 약속받아 협상에 유리한 키를 확실히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혜택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수백조 원을 한 번에 회수해버리려 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채권 시장 규모는 무려 3경 원에 육박합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중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인데 엄청난 속도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 일본도 이를 사주지 않고 중국과 함께 시장에 던져버리자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매달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을 사며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달러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아 미국의 신용도가 붕괴하는 순간 세계 1위였던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대규모 철회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감축,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겹치면서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과 재무부, 백악관이 지난주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각국 전문가들에게 영국에서 벌어진 것 같은 시장 붕괴 현상이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비공식 자문에 응했던 서로 다른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 4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얻은 답은 충격적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크레디트 시장의 거래를 동결시켰다면 올해는 27조 달러의 미국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했습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지금 당장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리를 또 한 번 0.75%포인트 올리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 금리가 4%에 도달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있으며 지난 회의 이후 입수되는 자료는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언급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전 세계 주식시장을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파월에게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라며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월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 당일 미국 나스닥은 무려 3.4%나 폭락해버렸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한 영국 연기금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미국 연기금들조차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70조 원어치 팔아치워 버릴 것이라고 폭탄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내 엄청난 투자를 한 영국의 연기금까지 파산하려 하자 최근 자산이 1천조 원을 넘어서며 연기금 세계 2위로 등극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를 철회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재투자도 의논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부펀드 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SWF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월 현재 운용자산의 AUM이 7,760억 달러로 전 세계 연기금 중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금 규모가 1조 7,470억 달러로 1위인 일본의 공적연금 피프보다는 낮지만
3위인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이사회 푸티비브셉은 1,350억 달러. 4위인 네덜란드의 APG셉은 1,270억 달러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미국에서 돈을 빼기로 작정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